그 스타틴이라는 약이에요. 간암의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모습이 그 위험성도 너무나 커졌겠죠. 그런 착각부터 지금 완전히 폐기하실 수 있길 바라요.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그 가공식품부터 절대로 먹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승입니다.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나게 더 건강해지시는데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저도 나이가 좀씩 들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보다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지금 현대 우리 의학을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증요법은 어떤 질환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아닌 증상을 없애는 데 포커싱한 치료법입니다. 이 대증요법의 유일한 그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이런 것도 근본적인 완치가 어려운 그 이유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일 텐데,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그걸 가장 중요한 치료로 여겨야 되지만 여기지 않고 그걸 또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생활적인 습관 이런 부분은 개개인이 올바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실천이 가능할 텐데 의학의 어떤 책임은 아닐 수 있죠. 대증요법에서는 어떤 병에는 어떤 약 이런 식으로 공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깝지만 제가 의사분들을 좀 이렇게 접해본 분들을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병의 원인과 근본적인 치료법을 역설하면서 환자들한테 저한테 설득하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자라면 자신의 몸도 건강하게 가꾸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도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환자들한테 운동을 하면 좋다 이런 얘기 아예 꺼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좀 남들보다 건강해야 할 어떤 의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병의 증상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지만 당장 괜찮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모두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닌 그 증상 경감을 원하는 사람의 수요가 너무나 많으니까 제약회사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렇게 증상을 없애주는 약만 더욱 열심히 만들어내야 되죠. 건강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있지만 정말 건강해지는 그 방법에 대한 지식이 아주 메타인지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콜레스테롤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으로 어떤 질병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 몸의 세포를 감싸고 있는 그 세포막이 콜레스테롤이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의 주 성분도 콜레스테롤이고 테스토스테론의 주 성분도 콜레스테롤이에요.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콜레스테롤의 85% 정도가 우리 간에서 만들어내고 한 15% 정도를 외부 음식에서 충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양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내가 외부에서 먹어서 꼭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필요한 만큼 간이 알아서 그 양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주는 약인데 그 스타틴이라는 약이에요. 이 스타틴은 간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 일을 하는 약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간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 사람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전혀 현명하지 않죠. 간에 무리를 주는 거니까 간 기능 자체가 떨어지고 간암의 위험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뇌를 이루는 90% 성분이 콜레스테롤인데 이걸 억지로 낮추게 되면 치매 같은 그 심각한 질병이 또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세포를 감싸고 있는 그 세포막과 근육의 막을 형성하는 그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낮추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게 근육통, 신경막 생성도 저하되니까 신경통도 생기고 성욕 감퇴되고 또 남자들은 발기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타틴을 복용한 지가 10년을 넘었으면 그 사실상 발기부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스타틴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처방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뒤에 나온 약이 바로 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래요. 근데 스타틴 약물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화이자인데 이 화이자의 히트 상품이 또 비아그라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어떤 한 가지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씁쓸해졌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에 큰 위협 요소가 제약업계가 의학을 지배한 것과 식품업계가 식탁을 점령한 것이라고 봅니다. 식품공학은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원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어떻게 하면 유통기한을 더 늘려버릴까? 어떻게 하면 식재료 값을 줄일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니까 값싼 식품 첨가물을 계속 개발하면서 거기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품 첨가물은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그 식품 첨가물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그 위험성도 너무나 커졌겠죠. 염증 반응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당뇨, 고혈압, 과체중, 알레르기와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거나 살 빼고 싶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그 가공식품부터 절대로 먹지 않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음식을 매일매일 섭취할 수밖에 없죠. 먹는 음식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절대 건강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영양가 없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죠.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조성했을 때만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로 현대의학을 믿으면서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란 그 의존성, 그런 착각부터 지금 완전히 폐기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게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건데 몸에 독소를 배출해야 된다. 그래야지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우리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으로 디톡스 작용을 땀, 노폐물, 뭐 이런 대소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겠죠. 제대로 배출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면 그때 이제 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도 탁해지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생겨나겠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디톡스라면 처음부터 건강에 해가 되는 그 정크푸드 완전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그게 정말 몸에 들여보낼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크푸드를 몸에 넣지 않는 것이 최선의 그 방책이고 디톡스입니다. 정상적인 디톡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가끔 그 수강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최면술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를 파악해서 그걸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면서 도움을 주는 자생력을 갖추어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최면 현상을 통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다라고 했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한다면 그 사람이 피체면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최면요법으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그 이유가 있겠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를 제대로 분석해내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제대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본질적 지식을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내면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단지 단기간에만 그냥 잠깐 효과를 준 것, 반짝 효과를 준 것 뿐인데 또한 또 안 좋은 면은 그 최면술사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계속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전 이런 부분의 한계를 일찍부터 깨달았고 그래서 근원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재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했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본질적인 깨달음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 모든 의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증요법 그 정도만 믿고
그걸 바탕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의사들은 제가 싫어하는 그 최면술사들 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의사들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몸과 마음에 대한 그 제대로 되고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지식이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정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지식이죠.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잘 아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고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건강 주권을 제대로 회복해야 되는 시대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지금 정크푸드 같은 거 싹 다 멀리하고 올바른 음식, 그 식습관, 그리고 잠도 한 7시간 정도는 그런 부분도 잘 실천 중입니다. 여러분도 꼭 스스로 건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